네, 안녕하세요. 차단상입니다. 자, HLB 오늘도 영상 찍어 드리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엄청나게 좀 차트가 좋은 신호가 좀 나와서 찍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간 12시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나 좋죠.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거래량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제 거래량이 80만, 오늘 거래량이 33만인데 거의 장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절반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한 거의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거래량이 죽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HLB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LB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 전고점 자리에 매물대 구간에 저점 구간이 지금이 딱 걸리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올 때도 맞았던 저항 부분이 이러한 구간이죠. 이러한 구간. 근데 지금 거래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야 너희들 이 꼬리에 지금 꼬리에 물려야 될지 요쪽에 너 요렇게 물려 있는 애들 지금 너희 팔고 싶잖아. 그치? 너 이거 오래 기다렸고 한 번, 두 번, 세 번 속았잖아. 그치? 이번엔 좀 팔고 싶지 않아? 매도해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던지는 물량들을 밑에서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신한 삼성에서 계속 자전거래 하죠. 신한에서 나간 물량이 삼성에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저는 이 주봉을 봤을 때 그리고 월봉을 봤을 때 아직 완벽한 추세를 돌려내진 않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계열사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계열사들이 이미 흐름들을 다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어떠한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뭔가 이슈만 뜨면 어떻게 날려버리겠다라는 차트 모양이죠. 지금 마찬가지. 테라프틱스도 보면은 지금 여기 매물대거든요. 14,000원이 강한 매물대예요. 강한 매물대. 그냥 매물대도 아니고 강한 매물대다. 근데 이 강한 매물대에서 현재 뭐하고 있어요? 안 밀리고 버티고 있죠. 거래량 죽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물량만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어제 자 이번 주에 HLB 자 급등 염원하는 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좋아요가 한 600개에서 700개 달리는데 한번 1000개 넘어봐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제 1000개가 넘었어요. 자, 어제 영상 찍어 드렸는데 야 좋아요가 1060개 그죠? 좋아요가 1060개 달렸고 조회수도 괜찮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신 만큼 오늘도 다시 한번 10만원 돌파 이번 주 10만원 돌파 가자 라는 염원으로 좋아요 1000개 한 번만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1100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10만원 돌파할 것 같다.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죠. 왜냐면은 HLB가 한 번 올라갈 때 주가가 20% 이상 장대하고 뽑은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정도면 충분히 10만원 넘어갈 수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10만원 한번 넘어가자라는 염원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이슈가 뜰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CMC가 좀 너무 뻔하거든요. CMC가 좀 뻔하긴 해. 그래서 어떠한 재료가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기사만 먼저 어제 거 잠깐 보여드리면 리버세라는 CMC 실사 완료 이달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달 안에 CMC 실사를 완료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CMC 실사에 대한 부분들이 뭐야 된다?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면 자 3월 20일인 것을 감안하면 1월 중에는 CMC 실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3월 22일까지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CMC에 대한 부분이 1월 중에는 완료가 돼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자, 이 CRL을 받은 이유가 비모 인스펙션과 CMC CRL을 받은 이유가 요거잖아요. 자, 비모는 오케이 해결이 되었다.
자, CMC가 해결이 안 되었죠. 근데 CMC가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CRL을 받았던 원인 제공에 대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RL이 해결됐다라는 것은 승인이다라는 시장에서의 좀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CRL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서 통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가를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CRL에 관련된 문제 비모와 CMC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기서부터 이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는 거다. 정확한 거는 FDA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뭐요? 비모와 CMC가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승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잘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잘 봐봐 여러분들. CMC가 실사가 완료됐고 내용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땐 이거 재료의 크기가 어때요? 재료의 크기가 사실 승인의 크기와 맞먹을 만큼 강하단 말이야. CMC에 대한 부분이. 그죠? 그래서 저는 CMC는 빅이라고 생각합니다. CMC는. 자, 빅이. 자, 요걸로 상한가까지 만들 수 있는 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요게 결과적으로 승인과 연관되는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급하게 주가를 올리기 전에 매물대 한번 소화해 줄 것 같거든. 우리가 마펫 구간 보면 9만원, 10만원 구간 매물대 있잖아요. 그쵸? 9만원, 10만원 구간 매물대 있잖아. 이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데 있어서 사실 요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CMC의 재료를 쓰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싶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세력이라면 이 구간을 뚫어줄 때 결과적으로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물량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을 텐데 굳이 CMC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잡고 있게끔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도를 어느 정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 매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대신에 올라가다 한번 조정이 싹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익절할 가능성이 크거든. 왜? 한번 이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올라가다 조정 나오면 그냥 익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아준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가 A, 새로운 개인 투자가 B라고 했을 때 A 있는 사람이 나가고 B가 받아줬을 때는 B라는 개인 투자는 이 정도 조정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손바뀜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 구간에 손바뀜을 한번 만들어 주고 나서 상승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CMC에 대한 재료는 여기 전고점 돌파할 때 좀 나오고 앞선 구간에 다른 재료가 좀 뜨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테라퓨틱스의 톱라인 있죠. 삼상에 대한 톱라인 약간 그 부분이 나오면서 테라퓨틱스와 HLB가 함께 좀 움직이는 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사실 HLB가 지금 뭐 다른 적응증, 리보세라니 칼렌리즘업의 다른 적응증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NDA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매물 소화 이후에 CMC를 터트려주면 너무나 좋겠다. 앞으로 3월 20일까지 거의 한 거래일로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 2월 20일, 3월 20일 따지면은 거의 한 40거래일 이것저것 빼면 한 40거래일?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설날 빼고 하면 40거래일이면 슬슬 이제 준비를 완료해야겠죠. 방향성을.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올라가는 흐름이고 저는 언제든지 위로 그냥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열사에서 이미 전부 다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다. 제약이건 테라피틱스건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예요. 왜? 매물대에서 버티니까. 여러분 제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차트에서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 뭐 수익을 내보겠다 그게 아니라 차트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 심리가 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버텨주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죠? 버텨주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이상하다는 거야. 분명히 매도 물량이 많은 자리인데 여기서 버티고 있다. 거래량도 없이 던지는 물량을 싹 다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엄청 이상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물린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이 물량을 뭐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받아주고 있잖아. 조정을 밑으로 받아야 돼요. 원래 여러분 그 조정이라는 건 N자형 파동 들어봤죠? 상승 후 매물대에서 어떻게 매물대에서 조정 후 올라가는 이 N자 파동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 양봉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조정을 받잖아. 그럼 슈팅이 나온단 말이야. 최근에 유한양행도 승인받고 FDA 승인받고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조정을요, 어떻게 조정을 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밑으로 받아야 되는데 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정을 위로 받아. 뭐요? 거리랑 줄면서 슈팅 신호라는 거야. 슈팅 신호. 왜? 파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조정을 이렇게 위로 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물량을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서 불구하고 누가 계속 밑에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차트 모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재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맞잖아요. 지금 얘도 거래량이 완전 트랩 줄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폭풍 전이야. 그냥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준비해야 된다. 무언가 이슈들이 터져 나올 준비들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돼요. 차트의 흐름 하나하나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이번 주 장대양봉 기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장대양봉 기원하자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제가 좋아요 이거 받는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아무리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도 1000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0개 쉽지 않다. 그만큼 제가 여태까지 HLB의 파동을 전부 다 잘 맞춰왔기 때문에 이 정도 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HLB 방향성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LB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HLB 보면 알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1월이건 12월이건 계속해서 찍어드렸다. 그죠? 계속해서 찍어드렸고 계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그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HLB 기다려라. 반등할 거다 기다려라. 찍어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올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으로 말씀드렸죠. 밑으로 가더라도 뭐 꼬리 달고 그냥 올라오는 패턴 나올 수 있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요런 페이크 패턴 누르는 척하면서 어떻게 꼬리 달고 올라오는 누르는 척하면서 꼬리 달고 올라오는 요 패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눌림목 구간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 진행을 해야 된다. 세력들은 말씀드렸죠. 주가를 이렇게 못 뺍니다. 이렇게 빼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들은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 겁먹을 필요 없고 강한 급락 이후에 위아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구간 재료가 언제 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봉을 보면 이번 주에 뭔가 일이 터지지 않을까. 왜? 이평선 이미 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작했으면 좋겠고 제약이나 테라피틱스 흐름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 완료됐어요. 그냥 사인 버튼만 누르면 날아갈 만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제약을 보면 얘도 매물대란 말이야. 매물대인데 조정을 밑으로 안 꺾여 봤잖아. 원래 어떻게 해요? 조정? 매물대에서는 앞에 거만 매물대잖아요. 매물대에서는 윗꼬리 달리면서 조정을 이렇게 받아야 돼. 매물대 조정을 받아야 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잖아. 수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MC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땐 시장은 이미 HLB는 승인됐다라는 걸 가정해서 주가가 반영받아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아도 승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항상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 3월 26일에 고점을 12만 9천 원 찍을 때도 사실 승인받은 게 아니죠. 그죠? 승인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HLB나 진영호재형 쪽에서 자 99% 승인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거 승인이다. 이거 무조건 승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비중 실어서 매수한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2분의 1 매도했고 승인받기 이틀 전에 2분의 1 매도했죠. 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남들이 막 다 살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무서워서 팔 때는 과감하게 매수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HLB는 분명히 CMC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느 구간에 들어서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이때 잡아드렸던 것처럼 좀 정확하게 이번에도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저와 함께 매도에 대한 저와 함께 매도에 대한 부분 같이 좀 잡아가고 판단해보고 싶다. 내가 HLB 뭐 오래 들고 있었는데 그래 이번에는 진짜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봐야겠다. 제가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한 번에 매도하라는 게 아니거든. 3분의 1 또는 2분의 1 요것만 매도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안 해봐서 그래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의 수익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더 먹으면 훨씬 더 크게 먹겠죠. 근데 내가 1억의 수익 중인데 이게 만약에 빠지잖아? 그럼 나 1억이 생각난다. 그래서 빠져도 못 팔아요. 그냥 무조건 버텨. HL 많이 들고 있는 사람 많이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진짜 1억이 들어가서 1억이 수익 중이다. 엄청난 금액이죠. 뭐 하자? 원금만 빼자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그럼 나머지 이건 뭐야? 이 1억은 다 내 돈이에요. 올라도 내 거, 내려도 내 거. 그럼 어떻게 돼? 어차피 내 돈. 나는 원금을 지켜냈으니까 나는 이 종목을 가만히 두고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죠?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좀 잡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고 제가 차트 분석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차트 분석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뭐였어요? 하나오션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오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10% 상승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섹터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제가 12월에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월 말에 1월 달에 봐야 되는 거. 코스피는 조선, 코스닥은 바이오 로봇. 자, 로봇 갔어요. 조선 오늘 갔어요. 뭐 남았습니까? 바이오 남았죠. 바이오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체로 해서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HLB가 힘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고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같이 대응하셔서 꼭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조건적으로 100% 수익 보게 해드릴게요. 이런 건 아니에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 3월 26일과 이 5월 14일 언제? 2024년도에 이때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몇천 명 정도는 정확하게 잘 익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다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매도에 대한 관점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위에 번호 남겨놓고 당연히 텔레그램방 무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26일과 5월 14일에 매도했을 때도 제가 그냥 매도하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비만 치료제 종목 봐야 된다 하면서 대화제약 대봉LS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9,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월 3월에 제가 비만 치료제 얘기할 때 다 비웃었을걸요. 근데 10월에 위고비 상륙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폭등 나왔잖아. 미래를 읽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0월에 위고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거 위고비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품절되는 약물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와도 품절될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슈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 전에 준비하자. 제 말대로 됐잖아.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 2월 안으로 통과가 될 예정인데 이게 통과되면 뭐가 간다? 바이오가 간다. IRA 법안 때 그렇게 인플레 감축법 2차 전지 간다 사람들이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죠. 근데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야 야 IRA 법안 수혜주가 이렇게 좋다는데 하면 사죠. 안 그럴 것 같아 이번에는.
생물보험 통과되면 주가가 만약에 안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가야 사거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주가 갈 때 사니까 물리는 거예요. 가기 전에 사놨다가 가면 팔아야지. 이게 맞지. 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재료가 발생되고 추세에 올라탔을 때 삽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주식을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생물보안법 우리가 IRA 법안으로 리튬주 폭등했죠. 에코프로, 금양, 하이드로리튬, 포스코 막 진짜 40배씩 올라갔잖아. 미친놈들처럼. 이번에 생물보안법 통과돼봐요. 뭐가 가겠어? 바이오 가겠죠? 원료의약품, CDMO. 거기다 우리 2월달에 뭐 있어? 첨생법 있잖아. 바이오의 대세 상승장이 나올 만한 상반기의 흐름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뭐 하이드로리튬이나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처럼 정말 3, 40배 가는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 종목 히든으로 남겨드릴 거니까 요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HLB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저항, 매도타점 잡아갈 건지 기법도 남겨드릴 테니까 이 히든 기법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정리하자면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그리고 기법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